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민기입니다. 자, 양시장 오늘 둘 다 장마감을 코앞에 두고 이 강한 힘을 내면서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거래일 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해준 건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약세였던 삼성전자가 장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너무 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몰렸죠. 거기에다가 원전주, 엔터주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힘을 더해주면서 증시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순조롭게 시작한 한 주의 시작인 것 같네요. 자, 월요일은 바로 이분과 함께 하죠.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좀 특징이 있죠, 시장에. 이 장 막판 뒤집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요즘에 지수,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브리핑을 좀 드렸을 때 뭔가 좀 시장이 좋아서 기분 좋게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던 적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양 지수가 상당히 좀 좋은 액션들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감을 계기로 해서 내일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들이 제법 생기는 그런 증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수 차트의 흐름을 먼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도 오늘 1%, 1.32%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은 차트의 추세 자체가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바닥을 돌리려는 요런 이제 양봉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좀 깬 상황 안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바닥에서 보여지는 양봉형, 망치형 캔들 요런 것들은 일단은 분위기가 좋게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침까지도 잘 밀리고 그러다가 거래량을 좀 확 늘리면서 장 막판에 이제 양봉 전환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종가는 1.7%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고점까지는 3%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액션들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계속해서 좀 끌고 내려갔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힘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한 6% 정도 반등하고 거래량 동반이 되고 이런 그림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잘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장 마감했을 때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 전반적인 모든 업종과 모든 일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우위의 장 이렇게 느낌이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마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죠. 그리고 지난 5월 달 들어서서 내려오는 HLB의 하한가 사태라던가 요걸로 인해서 지수가 좀 과하게 반응을 했고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았으면 하는 분위기 안에서도 흐름이 계속해서 좀 저조했죠. 그리고 지금 미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얼마 전에는 다우존스, 그다음에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 이제 신고가 행진이라던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사이클로 좀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우리 증시에는 제대로 좀 반영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지고 있는 명분이라고 하면은 금투세에 대한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좀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증시가 좀 과하게 반응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 이제 뒤에 흘러갈 증시는 반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증시가 예상이 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어필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기대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이제 남은 5월달 혹은 이제 6월 초 시장에서는 보다 좀 빠르게 우리가 스타트가 좀 많이 늦었으니까 보다 좀 빠르고 강력하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같이 좀 나아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희망하고 기다리는 증시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항상 똑같이 와주진 않죠. 우리는 이제 시장의 방향 자체와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순응을 하고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삼성전자 및 에코프로 등 많은 이제 그 주도할 수 있는 대형주들, 대장주들의 반등과 증시의 반등을 기다리긴 하지만 우리가 보다 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뭐 흔히 말하는 빠른 수익과 강력한 상승률들 이런 것들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늘의 움직임과 액션은 좋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주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가 짙은 종목들, 그다음에 재료에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종들, 종목들, 테마군들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좀 보다 좀 빠릿한 그런 수익들을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100%는 아니지만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주 또 좋은 결과치들을 더해 가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원전주도 흐름들이 제가 잘 골라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셔서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새로운 트렌드와 그다음에 이제 돈이 새롭게 쏠리는 이런 테마와 업종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셔서 계속해서 좀 매매를 돌리신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겨가고 그 다음에 계좌를 올리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잘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따라오시는 분들께 또 좋은 종목의 선물과 수익률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 뒤에 있는 저희 또 강의까지 잘 따라오셔서 또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좋은 결과치로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개별 종목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면 좋을지 오늘도 잘 알려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특징주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말씀 주실 특징주 어딜까요? 네,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테스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매매를 하셨었던 저의 또 과거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추천 종목이기도 하죠. 4월 달에 지수가 막 급락이 나오면서 반도체 랠리를 뭔가 좀 한번 끊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유니테스트는 뭐 지난주 흐름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에 굉장히 또 좋은 액션과 또 좋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로 이제 특징주를 좀 꾸려봤는데 일단은 유니테스트가 요즘에 힘을 잘 쓰고 있다라는 건 거기에 뭐 맞는 명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의 액션들이 좀 잘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트를 좀 먼저 볼까요? 유니테스트는 뭐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은 좀 상징적인 종목들의 반등과 그다음에 그런 액션들이 나온 이후에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중소형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미 반도체가 오늘 다시 또 신고가를 좀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추후 분위기 개선에 저는 도움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니테스트가 뭐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뭐 노란톡 안에서는 이제 뭐 두 자리 익절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자율 익절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유니테스트가 요즘에 굉장히 좀 잘 나가는 태양광 쪽의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미국이 또 중국을 엄청난 폭탄 관세로 또 공격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들이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기업들한테 이제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좀 테마로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그다음에 빠르게 반응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종목을 바로 지금 오늘 뭐 반등이 났다고 해서 다 같이 막 공략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테스트를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쪽에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안에서 태양광 이슈를 좀 같이 녹이고 있는 종목으로 같이 골랐거든요. 그래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아 이쪽에 테마와 이슈들이 확실히 좀 먹히는 장이구나 이런 부분들만 이해를 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유니테스트는 지난주에도 뭐 수익 내신 분들께 축하를 드렸고 혹시나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뭐 분할 매도를 해놓은 상황에서 정고점은 뚫어놨으니 그 이후에 추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뭐 잔여 양으로 뭐 줄여가면서 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종목 유닛 테스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12.16% 오른 유닛 테스트고요. 추천해 주시고 수익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이 반도체 훈풍과 더불어서 태양광 모멘텀까지 짚은 종목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우리가 4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에 화장품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같이 매매하자고 추천도 드리고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가고 제대로 이제 업종을 골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대로 테마를 잘 잡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렸던 뭐 화장품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조금 좀 뒤늦게 안내해드렸던 뭐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로써 뭐 이제 두 자리 익절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화장품 종목들은 아직 뭐 끝났다라는 생각이 저는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는 중국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중 정상회담 뭐 이런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워낙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좀 소외가 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좀 실적주로서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이제 하루 부각이 강하게 돼서 뭐 조정 구간들은 나올 수 있으나 뭐 이 지속되는 흐름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더 상방으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준비할 그런 화장품 종목들은 없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조정 구간들을 한번 좀 노려보고 다시 한번 또 재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찾아보는 거는 뭐 저는 당연히 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AS를 좀 해드렸었던 APR이라는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앞자리 수익률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PR이라는 종목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뭐 9% 정도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제시드렸던 시점에서부터 대략 30% 가량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의 흐름들은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이제 뭐 대장 역할하는 그런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추세가 뭐 확 깨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재차 다시 한번 추후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화장품 종목들 뭐 수익을 이미 냈었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관심 종목 리스트에 딱딱딱딱 등록을 해두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들이 또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의 특징주 시간에 빠지면 이제 아쉬운 화장품주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상장 석 달 만에 45%가 오른 APR이고요. 지난 2월에 증시 입성했던 종목인데 전문가님이 2월 달에 추천해 주시고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화장품주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말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추천해주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번에는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요.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제가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항상 또 좋은 수익률 드렸었는데 손절가를 이탈한 종목이 하나 나왔고요. 그게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좀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뭐 지금 많은 또 수익률이 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이렇게 손절가를 이탈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또 인정하고 제가 제시드렸던 전략에 맞춰서 종목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좋은 강력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실 것을 뭐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제시드렸던 25,000원이 지난 금요일 날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란톡 안에서도 손절가가 이탈이 됐으면은 지켜주시고 더 다른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종목으로 바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고 깔끔하게 좀 쉬고 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방송 안에서지만 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짚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손절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뭐 낙폭을 줄여서 이제 뭐 천천히 매도를 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항상 또 기준에 맞춰서 끊을 거는 끊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뭐 장투를 시키고 그런 전문가보다는 인정할 거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는 뭐 전문가를 더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또 많은 수익도 나고 하니까 아쉽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을 또 함께 하고 또 이제 뭐 고민도 같이 들어보고 하잖아요. 네, 뭐 잘하시고 계속해서 계좌가 올라가는 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관리, 그다음에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련을 좀 못 버려서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 좀 뭐 손절 내가 잘라야 될 종목들을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없는 명분을 막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종목이 길어지는데 처리 안 한 상황에서 또 새로운 종목을 또 이제 좋게 또 듣게 되면은 뭐 어거지로 또 이제 종목을 늘려나가고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종목은 수익이 나도 비중이 적다 보니까 뭐 성과가 없는 이런 결과치들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제가 뭐 4월달, 5월달 드렸었던 히든 종목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이스트 소프트 하나였어요. 내려온 종목은. 그래서 충분히 또 많은 수익으로 드렸고 오늘도 뭐 그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제가 또 다음 강의와 다음 종목을 통해서 배 이상으로 제가 좀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던 이스트 소프트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5%또 추가적으로 넘게 밀리면서 말씀해주신 손절가를 이탈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미련 없는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과감 없이 AS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이 한 종목만 또 내렸다고 하니까 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제가 방금 뭐 자랑은 아니었지만 끊을 때는 확실하게 또 끊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 바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새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음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원전주가 오늘 뭐 바로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가 추천을 드리고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들이 금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이 되니까 뭐 엄청난 폭발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죠. 제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TV 방송 안에서 이제 그 관심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뭐 대장 역할을 좀 했죠. 금요일 날은 살짝 음봉이 나왔다가 종가 관리로 이제 양봉 전환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 드리는 조정 시에 음봉 매수가 가능했었던 위치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수주 이슈가 시장에서 좀 불거지면서 장중에 1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음봉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대 20% 이상의 상승률을 충분히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요즘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환 차례가 온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었던 종목이고 가구 딱 계속 뭐 기대를 해도 이렇게 한 방에 잘 안 터지는 그런 류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의 순환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원전주의 부각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또 터져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방금 전에 이제 그 AS를 해드렸었던 뭐 이스트 소프트의 아쉬운 부분들을 뭐 이 종목 하나로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결과치들이 또 바로 나와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방송 안에서 제시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잘 올라가긴 했지만 G2 파워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려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좋은 결과치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음봉 줘서 제가 제시드렸던 매수가에 충분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반등, 그 다음에 오늘 아침장에는 뭐 8%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그대로 또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미련 없이 그 다음에 깔끔하게 가고 또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과감하게 도전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뒤에서 원전 강의를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긴 할 건데
G2 파워는 뭐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의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막 돌파가 된 위치, 그다음에 정고점 부근에서 오히려 버티는 지지의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도 또 단기간 안에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SMR 관련된 이슈를 타고 충분히 또 좋은 액션들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뭐 중소형 원전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또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립니다. 우리가 4월달, 그다음에 5월달에 화장품 종목, 화장품 섹터에서 이 종목 저 종목 돌려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원전주 안에서 좀 비슷한 흐름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 찾게 되고, 그다음에 다음 종목을 순환매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틀만 해도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수익의 기회는 저는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로 제가 또 원전주들, 그다음에 원전주랑 같이 순환매가 같이 갈 수 있는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요것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강의에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서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16.55% 상승 마감을 했던 두산에너빌리티로 특징주 시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원전주를 이끌었던 특징주이기도 하죠. 말씀대로 대규모 SMR, 이 소형 모듈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어서 중소형 원전 기업들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본방송 외에도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항상 떠있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하나 뜨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보입니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이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월요일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뭐 월요일을 또 시작을 했고 월요일 날 뭐 기분 좋은 또 원전주의 입절, 그다음에 또 급등 이런 소식들이 또 새롭게 전달이 됐죠. 그래서 제가 원전주를 지난 목요일 날 또 골라 드리면서 뭐 생각보다 좀 반응이 더 빨리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가 대장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쪽 테마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먹거리들을 빨리 또 좀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올라갔죠. 앞서서 AS를 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묵직한 종목이고, 제 생각에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제 방송을 듣고 새로 관심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국의 많은 투자자분들 안에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려있는 상황에서의 좀 약간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더 환호를 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코 원전의 뭐 미국의 SMR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다뤘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저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지난 직전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대표적인 관심주로 이 종목 하나를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히든 종목보다 이게 먼저 더 가버려서 이걸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아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원전주의 힘이 오늘은 뭐 굉장히 좀 대단했죠. 그리고 뭐 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또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전주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랠리들이 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오늘 좀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AI 열풍, AI 광풍 이 내용들이 주식시장에는 영향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반도체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액션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올해 뭐 1월, 2월 달까지 반도체 종목은 뭐 웬만하면 찍으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AI 열풍이 AI 반도체 이슈로 막 이어지기도 했었고, 뭐 빅데이터 기업으로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주 쪽으로도 시장의 수급들이 많이 갔죠. 왜냐면은 AI를 가동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전력들이 소비가 되고, 그거를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AI를 받아들일 만한 전력 인프라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전력 인프라들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K 전력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AI 반도체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을 AI라는 이슈로 이어받으면서 가져가다 보니까 전력주들도 뭐 100%, 200% 이상의 뭐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막 터트려 주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는 AI 다음 트렌드로 원전주로의 연결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주가 이런 그 늘어나는 전력에 대한 인프라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늘어나는 전력들을 어디를 통해서 충당을 시켜줄 것인데, AI를 가동하려면은 지금보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뭐 화력이라던가 수력이라던가 이런 클래식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새롭게 떠올랐었던 뭐 친환경 에너지들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쪽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망은 좋겠지만 실제로 뭐 지난 정권 안에서도 열심히 또 불을 붙이고 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에너지 아웃풋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전력난 얘기들도 나오고 AI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전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원전주 쪽에 특히나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전 SMR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조금 뭐 반반 정도가 걸친 것 같아요. AI로의 전환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원전주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만들어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별적인 수주 이슈가 더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콜라보가 돼가지고 더 강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원전 이슈와 뭐 수주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보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강하고 더 강력하게 거래량을 더 터트리면서 올라갔잖아요. 과거에 막 수주 기대감이 나왔었을 때보다 흐름이 더 강하게 나왔었던 거는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 좀 깔려 있었고, 그 전에 너무 화려하게 올라갔었던 이런 AI 관련된 순환매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항상 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전주 얘기를 좀 한번 볼게요. 원전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죠. 계속 말씀드렸던 미래 AI 전력 수요, 지금 뭐 예상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상하는 것보다 10배랑 20배를 웃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난이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뉴스 기사들을 보고 빨리 가면은 5년 뒤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하려면은 원전이 53개가 더 필요하다. 막 요런 이제 막 시장 분석글들도 시장에서 막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게 노출되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명분들이 생겨버린 거죠. 급등을 하려고 한다면은, 시장에 수급들이 쏠리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이런 명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뉴스들이 이제 기대감들을 이제 뭔가 이제 확신으로 바꿔주는 매수를 직접 클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출되는 뉴스로 명분이 좀 실리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SMR을 포함한 원전 4개에서 6개를 새로 짓는다,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시장에서 막 노출이 되고 원전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명분과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주는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 SMR이라는 얘기들이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SMR이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좀 자그마한 원전이에요. 그리고 뭐 300메가와트라는 뭐 출력을 좀 이렇게 좀 제한시키는 그런 소형 원전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뭐 후쿠시마 때도 있고 그 이제 원전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전 사고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강력하고 세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친환경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요쪽에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졌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는 더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위험 리스크를 좀 회피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서 이제 착안이 된 게 이 SMR이라는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 내용들을 보면은 방사능 오염 물질을 함유한 냉각수 유출 가능성 제거가 좀 가능한 뭐 그런 이제 원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트렌드들을 보면은 원래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 테마는 그쪽으로 속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에너지난에 대한 영향인지 요즘에는 그쪽 안으로 그린 에너지 안으로 이제 원전들을 포함을 하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트렌드가 과거에 있었던 원전들이 아니라 이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SMR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뭐 많은 그 빅데이터 기업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 AI의 빅테크 기업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런 기업들도 이제 SMR의 필요성을 막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SMR에 대해서 스스로 또 준비하는 이런 그 내용들도 있고, 이쪽에 대해 뭐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그래서 뭐 AI와 SMR을 또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뭐 채택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뭐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이런 이제 그 SMR 원전 AI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런 원전 이슈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한 달 사이에 이 종목이 원전주 안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뭔가 이제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쪽 테마가 끝이야 더 갈까를 결정하게 하는 뭐 반도체 안에서의 한미 반도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당장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으로 좀 뒤바뀔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뭔가 좀 다른 종목들을 끌어주게 할 수 있을,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한테도 기대감이 갈 수 있게, 다른 종목들한테도 이제 확신이 될 수 있게 먼저 지금 액션을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AI랑 원전이 연결이 되면은 과거에 AI로 급등을 했었던 이런 테마들이 너무 셌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단기간 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AI랑 연결고리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수주 내용이라던가 개별적인 내용들이 더불어서 시장에서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테마로 반응을 해서 더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요즘에 좀 기대감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주 관련 내용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었던 7월 달에 결정이 되는 이제 뭐 체코 수출 관련된, 원전 수출 관련된 내용들, 규모는 30조 원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랑 프랑스랑 지금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약간 투자자들을 좀 설레게 하고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7월 달에는 체코가 있다라고 하면은 6월 달에는 영국에서 원전 기업단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보고 앞으로 이제 그 서로의 협력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계기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고, 만약에 7월 달에 뭐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체코 수주가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또 유럽 다른 국가들 간에 이런 이제 좀 원전 수출이 좀 더 이제 물꼬를 더 터트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더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내용들이 저는 좀 시원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잘 나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되는 바들이 막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시간이 좀 근접을 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중동 쪽에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하고 거기에서는 K 방산, 그다음에 K 원전 요쪽 협력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기대감으로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또 뭐 바카라 원전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수주들과 좋은 이슈들이 더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원전주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추려왔던 거고, 그리고 오늘은 명분을 오늘 뉴스로 이제 터트리면서 원전주들, 그 다음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제 예상을 그대로 흐름에 맞춰서 이제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런 명분이 더해졌기 때문이죠. 50조의 잭팟 터트린 원전 르네상스 신고가를 뭐 경신을 했다. 이런 뉴스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약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규모가 50조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중소형 기업들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또 납품을 하는 또 많은 중소형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왔고 오늘 이렇게 지금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흐름을 보면은 일단 오늘 많이 간 거는 뭐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급등에 힘을 보태줬었던 그 흐름들이 어느 쪽에서 왔느냐 하고 수급을 먼저 보면은 자, 이게 4월 달부터 뭐 4월 중순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 일별로 나와 있는 이제 수급 동향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완벽한 뭐 정확한 수급들을 다 캐치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이쪽이 이렇게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은 다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붙어 있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들,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의 물량들은 매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매도를 어디서 받느냐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연일 강세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수를 터트리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니까 개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에 그 전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전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오늘 급등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고 기회로 보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외국인은 오늘 더 샀고, 기관도 오늘 폭발적인 매수 물량들을 늘리면서 오늘의 급등에 일조를 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꼬이지 않는 이런 수급이 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거는 끝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일봉상 안에서는 오늘 뭐 17%, 뭐 19%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오늘 뭐 급등이 잘 나온 건 맞죠. 근데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월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때 이제 원전주들이 정책 테마를 가지고 잘 올라갔었던 시기, 그 다음에 거래량을 계속 줄이면서 횡보와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갔던 시기, 이게 월봉 차트 안에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흐름과 지금을 봤었을 때, 과거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상호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겠죠. 그래서 그때 흐름과 지금의 흐름을 뭐 계속해서 좀 비교하고, 지금 월봉의 위치가 과연 부담스러운 위치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충분히 다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인가, 이렇게 이제 따져봤었을 때 저는 아직은 뭐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전주를 지난주에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도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요즘에 수급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과 재료들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월봉의 차트가 이제 막 돌파를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는 바닥에 깔려 있어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좀 내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일부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조정이라던가 뭐 일봉상에서의 뭐 빠지는 날, 뭐 다시 자리 잡는 날, 다시 돌파하는 날,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추후 전망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좀 강한 의견을 좀 어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뭐 다 분위기를 좋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잘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력주에서 시작을 했었던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5월 초였나요? 제가 4월 말쯤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5월 20일 날은 제가 방송 AS 종목으로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한 20% 정도는 수익률을 만들어냈었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좀 분위기를 다시 바꿔가지고 추가 상승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전기전이 제가 처음에 이제 제시드렸던 거는 이제 전력주로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원전주로서 모멘텀을 좀 부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승 기대감은 또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서전기전이 좀 잘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20%대 최고 수익률이었는데 오늘 정고점을 살짝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서 30%대의 수익까지 딱 30 초반대까지 이제 적중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원전의 이슈가 이제 더해진 거죠. 전력주와 그다음에 원전의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를 드렸던 바닥 돌파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는 맞지만 저는 오늘 정고점을 뚫는 모습과 그다음에 오늘 터트렸던 거래량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30%를 이제 막 넘긴 고점 기준으로 이런 수익률인데 앞자리가 한번 더 바뀔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 혹시나 좀 관심 있게 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AS를 해드렸을 때 뭐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고 매수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뭐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르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률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종목 뽑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G2파워라는 종목입니다. G2파워도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제법 잘 올라서 또 좋은 수익률과 좋은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앞서서 AS 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 여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20%대 수익률이 상승률과 최고치 그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저는 조금 더 유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익을 내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뭐 분할 매도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노란톡에 보니까 G2파워를 수익을 내셔가지고 뭐 수익 감사합니다, 뭐 인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셔서 잘 도움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위에 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핸드폰으로 이제 그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저의 노란톡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제시드리는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들,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보유에 대한 이유들, 뭐 브리핑, 시장 브리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제 방송을 보고 제 내용에 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실제 매매, 실전 매매 가이드를 또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보다 좀 수월한 수익을 위해서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오늘의 히든 종목이 또 제시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시드렸던 G2파워,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제시드렸던 두산 에더빌리티의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종목을 오늘 또 선정을 했거든요. 방송 안에서도 뭐 물론 관심주를 제시를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또 제시해드리고 추가 강의를 해드리니까 미리 좀 들어오셔서 링크 받아 놓으시고 방송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공유를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온라인 무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강의 이어간 뒤에 추가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또 하나하나씩 좀 봐드리고 하면서 한전기술이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한전기술은 아직 뭐 반응이 잘 안 나왔죠. 제가 이제 원전주들은 힘을 더 쓸 것 같아요라는 의견들을 좀 어필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전기술이 그나마 좀 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서는 위치가 소화하는 위치가 추가 상승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뭐 이제 후속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 중에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찾으신 분들께는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 원전주를 포함한 뭐 AI 테마 순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AI 테마 순환 요거 화면을 당길 수 있을까요? 제시드렸던 공략주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골랐었던 종목들을 이제 좀 보면은 아니면 방송 추천주들을 보면은
뭐 YC캠도 좋은 수익이었죠. 반도체 과거에 반도체에서는 뭐 IMT, 그다음에 유니셈, 유니테스트, 데이터 센터에서는 KN솔, 전력주 안에서는 서전기전 광명, 그다음에 에이텀, 상한가를 갔었던 CG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지난 방송을 통해서는 이 다음으로 우리가 원전주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해 보면은 이제 이 화면에다가 제가 제시드렸던 공략주들을 추가를 하면은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원전주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G2 파워 등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그다음에 히트를 쳤었던 종목의 리스트가 또 이제 늘어났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올라가게 됐을까? 그럼 다음 순환매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제 찾아봐야 되고 노려봐야 되잖아요. 뭐 그간 또 리뷰를 하면서 제가 신나게 또 자랑을 했으니 이제는 그 다음 순환매를 어디로 보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전주가 이번에 급등한 사유, 개별적인 수주 모멘텀 반, 그 다음에 AI 가동을 위한 막대한 전력 필요에 대한 니즈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워서 오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전주랑 비슷한 계열로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좀 필요한 AI 시대가 오고 에너지가 부족한 거는 맞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채우려고 할까? 원전주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SOFC라는 것인데 시장에서 새로운 우리가 과거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먹거리 테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기회로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막 널뛰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더 좋은 재료주를 찾는 방법들을 가져가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AI 반도체 안에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계속 가다 보니까 HBM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후속주들 YC캠, 저스템, IMT, 워트, 그다음에 인텍플러스는 아쉽지만 뭐 유니셈, 유니테스트 등 또 좋은 결과치들을 이렇게 순환매로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전력주가 굉장히 셌었을 때는 뭐 서전기전, CG트로닉스 이렇게 해서 또 가져갔죠. 근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새로운 전력난의 대안이라고 해서 SOFC라는 것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시장에 곽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SOFC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료 전지라는 것 자체가 연료의 산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화학 에너지들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을 해서 산소랑 반응을 시킨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시키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고효율, 그 다음에 저탄소, 이렇게 이제 방식의 에너지 발전원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우리가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개념은 알고 있고 주식시장에 왜 열광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 안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수소 공급이 이쪽 방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는 산소 공급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수소를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구한 다음에 이 수소 연료를 통해서 거기서 추출된 연료를 통해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게 고체 산화물이거든요. 고체 산화물, 그래서 뭐 세라믹과 같은 요런 이제 고체 산화물, 요거를 이제 전해질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전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출된 수소랑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요거를 이제 고체 산화물 전해질을 통해서 결합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한테 생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불어오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SOFC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상용화되어 있는 뭐 연료 전지 이쪽 안에서는 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미래 기술에 이제 좀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뭐 기존에 있었던 클래식한 뭐 좀 뭐 풍력이라던가 수력이라던가 화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 효율이 월등하게 높은 그런 이제 에너지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화 과정 중에 고온의 가스가 배출되어서 이 가스의 열을 이용한 열 복합 발전 역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효율이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저탄소로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게 이제 이 SOFC에 대한 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난 이해했고 우리 앞으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만한 미래 기술이라고.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왜 눈여겨봐야 되는데라고 한다면은 다음 뉴스 기사를 좀 볼게요. 자, AI 서버 혹시라도 꺼질까봐 뭐 데이터 센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죠. 비상전원 수요에 연료 전지주들이 덩실덩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들 원전 쪽으로도 부각이 됐는데 이 SOFC라는 이 전력난 대비한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뉴스들이잖아요. 자, AI의 발목 잡는 전력난 대안에 관련주들 급등, 그 다음에 FOSC가 도대체 뭐길래 아직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뉴스 기사들이. 그래서 여기 흐름을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대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봐야 되겠죠. 요즘에 이 SOFC가 좀 부각을 더 받고 있는 내용은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반도체 때 한번 볼게요. 반도체 우리나라 AI 반도체 종목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그다음에 선행했었던 종목은 미증시 안에서 대표적인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었죠. 엔비디아의 엄청난 열풍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AI 반도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제 흐름 랠리들을 만들어줬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세계 1위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요즘에 이 SOFC 기술들이 AI에 대한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의 해결책이 이렇게 좀 SOFC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으로서 5월 달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급등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 테마에 반응할 수 있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테마 종목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변동성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등 대장 종목은 한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OFC용 플러밍 모듈 가파른 성장세 기대. 벌써 그 증권사의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죠.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만한 종목 안에서는 최근에 증권사에서 주산퓨얼셀이라는 종목의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SOFC 관련된 종목으로 눈길을 받고 있다. 이 주산퓨얼셀이 수소차 쪽의 테마로 해서 진짜 최근에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시장에서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SOFC라는 테마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률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SOFC라는 기술을 이것도 AI의 전력 테마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재료주가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살짝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 리스트들은 제가 노란톡에다가 제가 공유해 드리고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SOFC 테마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원전주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바닥에 있는 가장 원픽 종목을 오늘의 저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묵직한 매물대를 소화해서 이제 막 뛰어넘은 자리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단기간 안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단기간 안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명분과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즉 SOFC 국내 발전소에 대한 착공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슈 종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수원과 SMR 공동사업이 부각될 수 있는 원전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공동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느낌이 오시죠? 약간 좀 에너지주 쪽에 이런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계열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뭐 차트의 위치도 그렇고 제가 강의해드렸던 그 다음에 적중을 해드렸었던 시켜드리고 검증을 해드렸었던 원전의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가 급등할 수 있었던 태양광 쪽에 재료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다방면의 그 재료를 가지고 있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후속주로 이 종목이 단기간 안에 또 급등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목요일, 지난주도 아니죠. 사실 이 거래일 전에 제가 제시를 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최대 24%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날 추천드리고 금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도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찾아오신 분들께 제가 오늘의 히든 종목은 G2파워입니다. 여기 내용들 설명드리고 차트 설명드리고 그 후로부터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이 되면서 16% 상승을 했어요. 제가 제시 드렸던 종목들은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감이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제가 명분과 재료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제가 이 종목을 기대하는 이유들도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8시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이 종목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또 공부하고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제가 드리는 수익률이 실제 금액으로 실제 수익금으로 쌓이기를 이번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바로 히든 종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이 있는데요.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이 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저녁 8시부터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